우리 뼈를 알아야 돼요. 마디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체스 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손가락 마디뼈를 체스 말처럼 생각하며 그려보자. 체스 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구가 있고요. 이렇게 홀쭉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는 이렇게 말려요. 좀 티나와요. 이렇게 이 형태더라고요. 손가락 뼈가. 우리가 옛날 그릴 때는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냅두고 여기만 둥그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마디를 생각하면서 살짝 들어가게끔 하면서 다시 여기 마디에서는 티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려주는 게 리얼한 손을 그리기 위한 꿀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조를 먼저 파악한다. 방향성을 먼저 파악하고 부피를 파악한다. 모형으로 인식한다. 손가락 마디뼈를 생각하며 살을 입힌다. 오늘은 손 그리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얼굴은 잘 그리는데 상체까지는 대부분 건드려서 잘 그리시죠. 어떻게 하면 손을 쉽게 그릴 수 있을까를 고민해가지고 좀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 손과 비슷한 스케일의 손 모형을 가지고 참고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죠. 손을 잘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려다 보니까 뭐가 중요했냐면은 구조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구조부터. 이거를 손을 그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손끝을 장갑처럼 그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장갑처럼 그리는 경우가 많죠. 한 번도 이제 이 선을 떼지 않고 그리는 거, 이런 실수가 많고요. 또 하나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건데 어디서 이제 자료를 보고 막 배워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디테일하게 그리다 보니까 손가락 마디마디를 그려야 되는데 줄줄이 소세지를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을 조금 디테일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근데 이렇게 그려보니까 아무리 그려도 디테일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먼저 파악한다. 손가락 끝에 마디마디를 좀 우리가 파악해주면 좋겠다. 길이라든지 좀 단순하게 도형으로 조금 봐준다든지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 티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손가락이 잘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가락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잘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세모가 나오겠죠. 얘는 객체가 세모가 나오고 얘는 네모 박스 좀 마루먹거리 나오죠.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제외한 손등이라든지 손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해 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1순위인 것 같아요. 구조를 먼저 파악해라. 근데 부피를 파악한다는 지금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2번까지는. 그 다음에 손가락 끝에 마디를 파악하는 거죠. 손가락 끝에 마디를 요 위치를 표시를 해주면 좋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디마디를 나눠줄 건데 여기서 잘 보니까 뭔가 우리는 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인 줄 알았는데 근데 약간 이렇게 휘지 않나요? 이렇게 휘죠. 둥글게 좀 휘죠. 그리고 우리 욕하는 손가락 중지는 가장 길죠. 중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점점 짧아지는 걸 좀 관찰을 해볼 수가 있네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면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잘 보니까 요 손등이죠. 손의 이제 전체적인 크기와 요 새끼손가락 끝의 크기가 얼추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또 이제 1대1 살짝 못되죠, 그죠? 손등 크기 정도가 새끼손가락의 전체 길이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죠. 대충 어림잡아서. 그러면은 내가 너무 손가락을 길게 그리거나 짧게 그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인체 오류를 좀 막을 수 있겠죠. 이 정도 크기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주면서 그리게 되면은 얘가 새끼손가락이 좀 짧아지거나 길어지는 오류들을 막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마디마디마다 이제 꺾여지는 것들을 봐주고 손끝 마디마디마다 점을 찍어주고 이걸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이어줄 땐 어디를 기준으로 이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뼈가 이렇게 방향성을 가져요. 중심으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여기서 끝으로 모여요. 이렇게 모이게 되죠. 새로운 내용. 손이 방사형으로 퍼지네요. 그죠? 우린 직선인 줄 알았는데, 그죠? 방사형으로 퍼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뼈 마디마디가. 손이라는 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 구조를 먼저 파악한다. 방향성을 먼저 파악하고 부피를 파악한다. 모형으로 인식한다. 손가락 마디뼈를 생각하며 살을 입힌다.
마디뼈 우리가 인식을 했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다 살을 이렇게 그려놨을 거고 뼈를 그려놨을 거고 거기다가 오른쪽 자루처럼 일단은 각지게 도형으로 살을 입혀보는 거예요. 요런 대충 얼추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이거를 그대로 다시 옮겨서 드디어 이제 살을 입히는 거죠. 살을 입힐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마디마디가 동일한 크기가 아니에요. 얘가 가장 길고요. 얘는 그 다음으로 좀 짧고 가장 짧아요. 점점 한 15%씩 좀 짧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손가락의 길이의 마디마디 길이를 같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손가락 마디뼈가 우리 뼈를 알아야 돼요. 마디뼈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체스 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손가락 마디뼈를 체스 말처럼 생각하며 그려보자. 체스 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구가 있고요. 이렇게 홀쭉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끝에는 이렇게 말려요. 좀 티나와요. 이렇게 이 형태더라고요. 손가락 뼈가. 제가 뭐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인체 해부학 뭐 박사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저도. 근데 사람을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지식만 우리는 알면 돼요. 이 정도만으로도 그래도 그림을 충분히 예쁘게 그려내실 수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 끝에는 얇고 조그마한 구슬 같은 게 있고 얇아지고 두꺼워져요. 그러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살짝씩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실제로 사람 손가락 그릴 때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옛날 그릴 때는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냅두고 여기만 둥그렇게 그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마디를 생각하면서 살짝 들어가게끔 하면서 다시 여기 마디에서는 티 나오면서 들어가면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려주는 게 리얼한 손을 그리기 위한 꿀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손가락 끝을 우리가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손가락 끝을 잘 그리려면은 약간 모양을 좀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손가락이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면은 손가락 같지가 않을 거예요. 손가락 끝처럼 안 보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좀 외워주시면 좋아요. 약간 이렇게 위에는 들어가 보이고 그 다음에 말려서 약간 봉긋하게 오동통해지고 손가락 밑에 살 그 다음에 마디 한마디 마디가 둥글게 단면이 좀 잘리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손끝의 모양을 생각하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다른 각도 이런 각도는 이제 평면적이니까 쉽잖아요. 비교적 쉬워요. 근데 이렇게 돌리는 순간 우리가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왜 상승하냐면은 겹침이 발생해요. 가장 앞에 있는 손가락, 중간,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겹쳐버리니까 이제부터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지? 잘못 그리는 경우는 이런 거죠. 잘못 생각하고 그리는 경우. 맨 앞에 있는 것부터 사물부터 그냥 따라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초보 때 막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그리고 겹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그려요? 뭔가 이 손가락 길이도 안 맞고 두꺼워지고 소세지처럼 뭔가 어색하게 시작해요. 뭔가 어색하게 시작하니까 이 현상을 해결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해결법은 아까 말했던 요 3번 내용에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구조, 부피, 그 다음에 도형, 그죠? 순서대로 해줘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구조는 파악했으니까 바로 똑같은 방식으로 구조, 부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도형. 자, 구조는 어떻게 나올까? 얘는 이 박스가 먼저 나오겠죠. 요 지금 그려놓은 박스. 이렇게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다 박스가 이렇게 붙는 상황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리고 요렇게 붙고 이렇게 세모난 박스가 붙잖아요. 이런 식으로 붙겠죠. 제가 모양 가져온 이유가 지금 이래서인 거예요. 훨씬 이해가 잘 되시죠? 사람 손만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모형으로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그려주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형으로 인식하면서 그려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린 완성물이 이거예요. 여기까지. 손가락은 어떻게 돼요? 자, 손가락 그리는 거 알려드릴게요. 손가락도 여러분들이 입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원기둥으로만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래요. 원기둥으로만 인식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원기둥 잡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원기둥 잡고 뭐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원기둥 이렇게 해서 그려서 예쁘게 그려지긴 합니다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나중에 여기다가 손톱 그려보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인가?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굴러가 있으니까 뭐 약간 이렇게 이 정도 보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상상으로 그려버리게 돼. 그리고 박스가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가 옆면인지 앞면인지 윗면인지가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해요. 사람 팔, 다리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는 박스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박스로. 어떻게 구분해요? 윗면, 평평한 윗면 먼저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경계잖아, 그죠? 꺾이는 경계. 이제 각도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잘 보니까 이 마디의 각도를 잘 보세요. 마디 각도를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죠. 우리 아까 위에 뼈 이거 했던 것처럼 방사형으로 모입니다. 방사형으로 퍼지는 듯이 얘도 여기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퍼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각도가 돼가고 있는. 뒤에 있는 건 어떻게 그려요? 마찬가지로 숨어 있는 것까지 생각해서. 근데 옆면이 거의 안 보이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위에면 살짝 보이고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걸 더 내가 공부하기 쉽게 만드는 거는 이 상태야. 윗면 색깔로 하시는 색깔로. 옆면은 파란색으로 보이고 안쪽 면은 초록색으로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구분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 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완성된 거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면까지 박스로 만들어서 천천히 그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기가 귀찮으시겠지만 왠지 복잡해 보이고 하지만은 이게 가장 오히려 더 빨리 그리는 법이에요.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우리는 둥글게만 정보값을 만들면 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살이 돼요. 살을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꽤 디테일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즉각적인 좀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학습할 때. 그냥 따라해봤는데도 왠지 잘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 손톱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박스로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박스를 하고 나서 끝을 좀 곡선 처리를 시켜주면은 그게 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톱도 이런 식으로 박스로 한 거를 이런 식으로 둥글게 깎아서 구체화시키는 거죠. 살을 입힌다.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손가락 마디뼈를 생각하며 살을 입힌다. 도형으로 인식한 후에 살을 입힌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은 꽤 문제없이 그림이 오히려 더 빨리 끝나실 거예요. 그냥 상상으로 우리가 똑같이 그냥 요거를 그냥 따라 그렸는데 이거를 하다가 어색하면 지우고 또 하다가 조금 그리다가 어색하면 지우고 이거 반복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왠지 어색한데 뭐가 어색한지는 모르고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계산하면서 그리는 게 뭔가 디테일하게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디테일하게 오히려 더 빨리 끝난다. 그리 내가 뭐 하나 틀 때마다 지우고 다시 그리는 시간보다 오히려 이렇게 계산하면서 그리는 시간이 더 빨리 끝납니다. 오케이, 요게 답니다. 너무 깊게 배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뻔한 것들 위주로 내가 진짜 팬아트나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에 쓸 수 있을 것 같은 손 잡는 포즈 같은 거를 평소에 많이 굴려보면서 여러 각도로 이런 식으로 그려보는 훈련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많이 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레슨할 때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걸 여러분께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손 그리기 강의였고요.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도움이 됐다 하면은 유튜브 밑에 댓글, 좋아요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